오늘은 설 연휴 전날 초특급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저희가 빨대양 설 특집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동안 방청객이 최다 2명이었는데 뭘 지루한 게 매력이야. 지루한 게 어떻게 매력일 수가 있어. 정말. 오늘 썸네일에 전직 간첩으로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되게 열려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재범 들었어요. 간첩으로 얘기해주세요. 재범 간첩. 간첩은 희소 가치가 없어. 근데 재범 간첩은 아예 존재하질 않아. 역시 자부심 하나로. 민 대표님은 2가지 기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유일한 재범 감정. 대한민국의 유일한 서울의대 출신 수학 선생.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제 방청객이 우리가 그동안 최대 2명이었는데 오늘 무려 21분이 나와 계십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다. 대박이다. 어떻습니까? 근데 반응이 약간 KBS 방청객 느낌처럼 너무 환호를 잘해주셔서 진짜 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원래 방청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렇게 리액션을 잘할 수가 그래요? 있어요. 좋아요. 이런 박수 쳐야 됩니다. 난 적응이 안 돼. 젊은 시각님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보수가 됐습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저희 약간 집안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상머리. 그게 좀 제일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좀 나름대로 또 기득권 쪽에 이렇게 발을 좀 담그시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민경호 대표님도 집안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고향이 이북이시고 내려오셔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크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기득권 집안이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건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는 사회주의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파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운동 그만두고 사회에 진출할 때 주변 어른들이 다 오셔가지고 당연히 너는 이제 앞으로 판검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운동을 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어. 판검사가 돼? 아니 그때 좀 적당히 하자. 나도 품위가 있고 사람들 보는 맛이 있잖아. 오늘 방송 분위기를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민경호 대표님 수업을 제가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맞다. 간첩에 대한 진짜 그런 낱낱한 분석과 이런 강의를 들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강의 평가로 전원 10점 만점. 너무나 훌륭한 강의였다. 전원이. 그러면서 그때 진짜 숨소리 안 들릴 정도로 정말 다 같이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에 계신 분들이랑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들었던 내용이랑 민경호 대표님이나 여기 대한연대에서 계시는 서민 교수님이나 총장님한테 들었던 내용은 진짜 아예 정반대고 진짜 살아있는 정보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막 가슴에 남더라고요. 김 대표님 그래도 간첩에 대해서 좀 주사파 출신으로 간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김유인 대표님의 강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 대표님의 강의는 살아있는 강의다. 아까 올 때도 당신을 좀 디스했어. 진짜? 디스를 좀 생각보다 세게 하더라고. 진짜? 아니 민 대표님 띄워드리려고 아까 이제 이 시사유랑에서 김유인 대표님 그냥 되게 쩔이었다고 얘기한 거야. 그 쩔이 나쁜 말도 아니잖아. 쩔이. 사실 나도 쩔이었어.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진짜 내가 쩔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쩔인 애들은 진짜 쩔인 거야. 그러니까 민 대표님 보기에 웬만하면 다 쩔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볼 때도 쩔이면은 그건 진짜 쩔인 거야. 그러니까 쩔인 누가 내가 쩔이 간별사지. 내가 볼 때 쩔이 남국이 정청래 다 쩔이야. 운동권 쩔이. 정청래는 진짜 쩔이야. 이게 정천대를 특히 무시하시는 왜냐면 아니 쩔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사감이 있질 않아요. 근데 쩔인데 쩔이가 아닌 것처럼 막 설치니까 이상한 쩔이야. 그게 되게 그런 게 남국이는 쩔이니까 쩔이같이 굴잖아요. 그 애가 순수해. 근데 정청래는 쩔인데 안 쩔이처럼 굴어. 그 애가 다 더 사악하다니까. 정말 사악하지. 그러니까 사실 걔가 한 거라고는 대사관에 불 지른 거밖에 없는데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행세하고 그러니까. 삼선 의원까지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지난번에 여기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재범 간첩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남쪽의 주사파들은 생각보다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하니까 넘어간 거야. 순수하니까 넘어가서 순진하니까. 지금도 요번에 그 간첩 혐의로 잡힌 사람들 대부분이 순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 어제 순진한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 그랬어? 났어. 그랬어? 지금 댓글에 막 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 내가. 어떻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수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럼 안 넘어간 사람은 다 좀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일종의 선입견을 이제 깨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간첩이라면 정말 뭐 철저한 의도에 뭐 이런 뭐 돈을 받고 얼마에 따라서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걸 혹해서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로.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포섭이 된다는 그 거죠. 외에 그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이가 김동식. 그죠? 그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간첩을 하면서 이인영한테도 전화하고 이렇게 남한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한테 다 이인영, 김부경, 우상호. 그렇죠, 그렇죠. 다 전화를 했는데 근데 김동식이 누구예요? 김동식이 북한 대남공작원인데 90년대 초반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에 내려와서 주사파 활동가들을 이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데 만나서 그 대남 공작 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김부겸도 만나고 7명 정도를 만났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포섭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신고를 하거나 그렇지.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섭되지도 않고 신고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자기가 그 배신자라고 찍히잖아요. 주사파 운동권에서. 그렇다고 포섭도 안 돼. 그러니까 포섭하면 힘드니까. 김동식은 간첩인 거예요? 대남 공작원. 완전 북한에서 파견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살아요. 잡혀 있어요. 전향해서 지금 살아요. 전향했어요. 네. 근데 왜 민 대표님처럼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안 하시는? 그 양반? 네. 대부분이 안 합니다. 제가 좀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쪽 사람들은 정말 공작원이에요. 대남 공작원이 활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 여기는 그런 민 거죠. 대표님도 근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친 적도 몇 번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싶은 생각이 그래, 있습니다. 조국을 해방해서 민교를 처단하겠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잖아. 진짜로요? 1심의 전 관련자가 자기는 술자리에서 자기는 남한을 반드시 남조선을 해방시켜서 민교 같은 반역자들 처단하겠다 그랬대잖아. 이름을 입에 거명하면서 4명을 거론했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민경우였대. 그걸 전해줬죠 이렇게. 네. 그랬더니 어떤 반응 보여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그런 데는 별 일단 영향 민경우 없습니다. 대표님은 영향운동- 그들이 남조선을 해방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영환 정도는 좀 위험하고 저는 뭐 아직 쩔이고 근데 조심하는 것 치고는 민경호 수학학원이라고 아주 커다란 그게 서현역에서 보여. 그게 아예 보여. 그리고 인터넷 치면 나와 주소까지. 누가 형이세요? 아이 저 한참 선배 아버님 뻘이. 뭘 한참 선배예요. 아버님 뻘이. 뭘 한참 선배예요. 서울 의대 학번으로 2학번밖에. 근데 재미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재밌으신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발끈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그냥 귀여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계속 피곤하다가 졸다가 페르시아 여자 2명이 탔어요. 아니 여기 결정적인 네. 결정적인 건데 일단 네. 해보십시오. 근데 일단 해봐. 저는 잘 못 봤지만 이 유리로 비친 모습 보니까 치마가 짧아. 그때 나는 100% 믿어. 정신을 차렸어. 나는 100% 믿어. 내가 페르시아 여자가 탄 걸 보고 이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이렇게 발랄한 여자애들을 왜 히잡을 씌우냐 이런 난 국제적인 연대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한 거지. 근데 말은 안 할 건데 서민 교수님 옆에 있는 자기는 그 스타일이 아니래. 옆에 있는 귀여운 스타일 여자애가 좋대라고 얘기를 했어. 나는 그때 매우 실망했지. 오래된 매력니 감사합니다. 지루한 것도 매력이래. 거기다 지루한 데다가 음치까지 되면 완전 매력이래. 지루한 게 어떻게 매력일 수 있어? 아니 지루한데 음치여야 되는 거지. 민 대표님 음치잖아. 민 대표님은 진짜 창의성이 너무 뛰어난 게 맨날 부르던 노래도 맨날 가사를 바꿔 불러요. 임주신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나 읽어 왜 거기서 디스를 하냐고. 승민님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는 거야. 아니 압수수색을 누가 사전에 원래 얘기해. 그렇죠. 심지어 이번에 한 명은 또 알고 미리 도망쳤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안 뺏겼대요. 이미 전직간부 한 명이. 근데 왜 민주노총이 그렇게 말하냐면은 그 민주노총은 모든 걸 다 미리 경찰하고 사전에 조율해.
심지어 내가 수배자야. 그러면 이제 이제쯤 수배를 끝내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다 싶을 때 경찰하고 미리 조율해서 언제 어디서 나를 잡아가라. 오히려. 그렇게 해갖고 나 잡혀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이렇게 원칙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전의 정치권과는 굉장히 다른 어법을 쓰시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법대로 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사전에서 조율도 없이 들어오냐는 건데 누가 압수수색을 사전에 조율해. 이번에 민경호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단하게 수박 겉하겠어. 왜 이거 20분짜리였나요, 방금? 20분짜리. 한 5분 정도. 옛날엔 그 2000년대 같은 그 북한 애들이 그러니까 좀 무차별한 포섭 같아요. 지하당은 집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하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폐해야 되는데 무슨 간첩 조직들이 막 집회하고 있어. 그다음에 지네들끼리 그렇지. 나 잡아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직업들이 전부 다 무슨 진보당이거나 뭐 이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쓰다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직업은 막 교수인데 간첩이고 막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쩌리라고 하셨고 대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어떻게 뭐 서열이 또 있지 않았나요? 그럼요. 검증할 수 없는 그럼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막 8.15 통일대회 할 때 있잖아요. 이분 감옥에 있을 때 밤에 몇만 명이 모여서 이분의 얼굴을 걸개 그림으로 그려서 무대에 이렇게 걸어놓고 민경호 석방을 위한 무슨 결의대회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나는 그 밑에서 노래를 부르던 애지. 완전 급이.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더 위에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대한연대에서도 구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저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민경호 대표님이 뛰어오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민경호 대표님이 그 짧은 다리에 뛰어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 맞죠? 그거 디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디스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혹시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전교조 중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 만난 적 있어요? 네. 그때 전교조 명단이 공개가 한번 됐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이제 한번 학생 공개했어. 친구들끼리 검색해보자. 근데 제가 1, 2, 3학년 다. 정규준 선생님이었어? 담임이? 네. 서울고등학교. 네, 근데 뭐 저희 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사상을 뭐 주입하거나 그런 이유는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잖아. 이 농담처럼 던지는 거 속에 그렇죠. 오늘은 문재인 오늘은 문재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있다니까. 민 대표님 이게. 결혼하셨냐고. 민 대표님은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셨습니다. 비밀입니다. 재범 간첩. 그러지 마. 아니 간첩도 2번, 결혼 한 번, 이혼 한 번. 나도 신비감이 있어요. 인간이 경험해볼 수 있는 모든 걸 경험해 보셨어요. 핵 개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핵개발. 남쪽의 핵개발. 예. 지금 그러니까 북한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모드로 하면 안 되잖아. 미국에서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술핵 개발을. 전술핵을 허락해 주는 거를? 전술핵 개발. 핵의 전술핵 전략 확장 억제 수준에서 해결을 하려다가 CSIS라는 미국의 연구소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전술핵 개발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옮기는 것 같아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이 상황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진짜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네, CSIS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를 CSIS가 뭐예요?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 CSI 같은 유명한 연구소. 거기서 동의를 하세요? 거기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못 보고 나왔는데 제목만 봤는데 예전에는 확장 억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51이 오고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이 상태로는 견딜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술핵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니 근데 그 간첩 생활에서 유리된 지가 좀 됐는데 정보를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얻으십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럼 아직도 약간 어디서 신문을 봤다는데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CSI 무슨 신문 뭔가 노동신문, 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네이버 뉴스. 기밀 누설이야. 기밀이 아니라. 그럼 서민 교수님은 네이버 뉴스를 왜 못 봐? 네이버 뉴스를 왜 안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장난 아니구나. 우리 4명이 지금 열심히 거기 50분째 썰을 풀었는데 아직 4천이 안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젊은 시각님. 민 대표님의 그 다크한 기운이 생각보다 강한데? 셋이 어떻게 카바를 못 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대양 라이브 시간. 오늘을 1시로 옮긴 이유가 오늘 우리가 왜 1시로 옮겼죠? 이분이 2시엔 안 된다 그래서. 2시? 원래 2시부터입니다. 근데 조용히 해. 그래?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 저희 빨대양을 움직이는 이분 김견희 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노빠꾸 인생을 여러분 저는 이제 미리 읽었으니까 근데 좀 말을 하자면 일단 문장은 되게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신 이걸 떠나서 내용이 너무 슬퍼가지고 내 가슴이 아팠어. 진짜 형님 어렵게 산 얘기 막 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이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가족들이 어쨌든 형님 대학 가고 일단 상경을 했어. 근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전세 보증을 빼서 내려가. 슬퍼.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 하나가 집도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남은 거야. 이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어떻게 그냥. 그 이제 개인사는 좀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다 써놓고 뭘? 광주에서 학교 나오고 네. 이제 서울 입학하면서 그 여파가 남아서 병약해요.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요? 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올라온 거야. 그리고 그 봉천동 꼭대기 단칸방으로. 근데 쪽팔리잖아. 어디 가서 이제 막 다 야 너 어디에서 학교 나왔어? 그럼 광주요. 그럼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해? 그럼 자취한다고 해야지. 네. 가족들하고 다 올라와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쪽팔려서 그때 이제 반지하 단칸방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이제 창피하니까. 네네. 그럼 이제 꼭 술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야 너희 집 가자. 봉천동에 있다며. 그 이제 못 데리고 가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약간 쪽팔렸지. 근데 그 전셋집마저 전세금을 빼갖고 내려가 버렸죠. 이제 완전히 무증무선이 됐잖아. 네. 와 그게 정말 어떻게 막막했을 거 아니야. 진짜. 이제 그 연세대 제가 이제 생긴 것과는 다르게 연대를 나왔는데 이 살아있는 성자분들이 많이 계셔요, 진짜. 네. 성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책에도 이제 잠깐 소개했는데 기원이 형이라고 했는데 노기원 성자님이라고 했어요. 노기원 성자. 이분 저희 과도 아니야. 전철학과 그분 사학과이고 학년도 다른데 어느 날은 술 먹다가 그냥 제가 그냥 푸념으로 오늘은 어디에서 자지 이런 말을 한마디 딱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형이 너 잘 데 없냐? 그래. 잘 데 없어요. 그럼 우리 집 와서 자. 해가지고 거길 들어갔어. 네. 근데 거길 들어갔더니 이미 여러 명이 또 살고 있어. 거기도 방 하나야. 그때 처음엔 북가자동인데 거기 몇 명이 살고 있었고 또 내 다음으로 또 오고. 근데 어쨌든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운동권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지금 변절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 그런데 네. 그 당시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다 재워주고 먹여준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좌파 코스프레 하다가 뭐 보수 가는 건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형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자기한테 다 형제 같은 사람들을 그럼요. 지금 척지고 지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 생각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잘해줬었으면 네. 막 영문과, 불문과, 국문과 이런 여학생들이 저한테 잘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안 어긋나지. 그때 막 무시하고 천시하고 배관시하고. 근데 그때는 여학생들 입장도 이해가 해야 되는 게 그때만 해도 진짜 옷 한 벌 가지고 거의 맞아. 한 학기를 살고 맨날 씻지도 않는데 샤워했다는 얘기가 책에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책에 보면 진짜 은영 말하는 거죠. 은영 씨, 미영 씨. 은영 씨 말고 영희. 영희. 여자 관계 복잡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영이라는 분이 굉장히 잘했는데 네.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뒤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제가 또 너무 노래를 하자. 잘 모르잖아. 그냥 그땐 그거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네. 수학 난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수학은 항상 자신의 수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수학을 못하는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학은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또 그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지. 그래. 어깨 올라가셨어.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해왔냐면 근해 공식을 한번 네. 증명해볼 근해 공식을 유도해볼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에. 네네. 내가 아직도 수학 실력이 살았나 남았나.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 해가지고 a 가로 열고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가로 닫고 플러스 c 이퀄 제로 해가지고 이제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실시간이 좀 빠지고 있는데 확 빠져버리네. 지금 한 200명 빠졌습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래서 수학 얘기 안 물어보려. 수학은 그냥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냥 수학은 유전이다. 이렇게 뭐. 아 그러네 유전이다. 근데 유전인데 왜 우리 애들은 수학 잘 못하지?
심상정 의원이 그러니까 과거 제가 이제 변신하기 전에 저하고 닮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 똑같았죠.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좀 진실해. 그렇죠? 근데 심상정 의원이 그렇게 잘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이 이제 좀 많이 맛이 갔지만 어쨌든 그 당시는 굉장히 진심이었잖아. 그래서 심 결국 의원님이 그 저한테 했던 말이 김혜계사랑 일을 해가지고 접은 적이 없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 때도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공격하지 말라고요? 아니 이제 심 의원님이 이제 의견을 물어본 거죠. 이 사태,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일관되게 말했던 게 의원님 이거 쉽게 그 입장 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래도 이 사모펀드 라든가 웅동학원 건에서 조금 뭐 뇌관이 폭탄이 터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십시오. 이걸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한 번, 2번, 3번째 마지막 통화했을 때의 이제 워딩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심 의원께서 이제 그래 김혜계사 말이 맞지. 우리 그러면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은 그 계속 같은 입장을 취하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셨죠. 네.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은 조국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셔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따르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말씀대로 하셨구나. 같은 원팀이었고. 자 이제 우리 2019년 9월 29일 이 형님의 운명을 가른 그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이제 그게 조국 사태 한참일 때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조국한테 이렇게 처음에 좀 화가 났던 것보다 이 참여연대의 대응 자체가 좀 화가 났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연대는 그러니까 공직에 내지는 국가기관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그걸 이제 못하게 막고 그리고 뭐 참여연대가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이다. 안 될 영역이 뭐야? 그게 뭐 성역이야? 뭐야? 그렇죠. 성역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시민사회이고 또 뭐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럼 시민단체가 왜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진절이 나게끔 권력으로부터는 불편할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직접 돼 있는 게 시민단체이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좋은 말 들으면 안 돼. 오 말하고 보니까 괜찮다. 정말 훌륭합니다. 아니 이윤석 회사님이 조국에 관해서 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를 들면 이제 정경심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조차도 참여연대 간부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김경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경심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냥 이 사람도 좀 제정신인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진짜. 서로 제가 못 내놨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그리고 재판 정경심의 1심, 2심 판결문 보면 사모펀드의 문제점들 적나라하게 다 기재되어져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 댓글이 아니라 참여연대 유수한 실명까지 뭐 양홍석 변호사 맨날 저한테 맨날 하거든요. 틈만 나면 이 친구는 바보같이 뭐 김경률이 뭐 정경심 사모펀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힌 게 없다. 뭘 아무것도 밝힌 게 없어. 지가 귀 닫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기견형님 이런 모습 보면은 한 마리 수표범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수표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안포병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형님이 그 조국 그 사모펀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4박 5일 밤을 새워서 이 자금 흐름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다. 이랬더니 돈이 많이 사라져.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참여연대 가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물론 조국이 나는 권력형 범죄자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자범이야, 자범. 그렇지 않습니까? 자범이죠, 자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한동훈 지금 장관의 그 표현이 의미가 있던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국 정경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나서서 비호하고 수사를 차단시키는 것 이거 자체가 권력형 범죄라는 증거다. 전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조국을 정경심을 권력화하고 권력형 범죄로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너무 그 한동훈 장관 말을 너무 자주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늘어나고 또 슈퍼챗이 들어와. 일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여기 뒷부분은 이제 경유로님이 이제 여러 매체에 쓰신 이제 칼럼을 이제 묶어놨는데 페이지수가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거기도 막히면 한동훈 장관의 말로 막힌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빨대왕인데 거의 뭐 빨대를 얻는 거야. 아니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앞에는 그냥 그런데 뒤가 너무 멋있게 되는 거야 그게. 야, 페인트를 한동훈으로 다 가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좀 인용할 때마다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러는 거 보면 짜증 날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긍정의 아이콘님이 5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때문에 보냅니다라고. 야, 오늘 진짜. 근데 어쨌든 제가 되게 참여연대한테 감사하는 거는 만약 그때 그 형님의 말을 듣고 뭐 조국에 대해서 반대 논총을 네. 계속 냈으면 형님은 지금 여전히 그쪽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러네. 어쩌면 이분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형님이 그러니까 그 어떤 회계법인에서 의하면 형님이 그 저쪽에서 뺏어온 표가 250만 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면 완전히 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 0.7% 차인데 지금 대통령이 조국 또는 이재명인 거지. 거의 조국의 확률도 되게 많은 거죠. 그 형님이 정말 그럼 우리 완전히 조국이나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지금 뭐죠? 그 에어포켓 찾아가지고 네. 흙 속에서 숨 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진짜 형님 남미 갔어. 그래 흙냄새 맡고 있어야 돼. 무섭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딴 거보다도 나는 왜 윤석열 대통령은 형님한테 되게 무심한가? 왜 공정거래위원장 정도는 형님 잘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제안이 몇 가지 왔었어요. 진짜? 그 며칠 전에 그 검찰총장 네. 이걸 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 실제로 왔었어.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이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원석 그 현 검찰총장이 예. 제 초등학교 1년 후배더라고요. 제 책에도 나오는데 동산초등학교를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녔는데 제 초등학교 후배가 검찰총장 후배 같이 올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검찰총장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말고 또 뭐 제안 받으셨어요? 검찰총장 그리고 뭐 경찰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넣다 딱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월급이 1억 3천 연봉이 1억 3천 얼마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죠. 뻑하면 법사에 불려 나가서 이수진 같은 애, 김남국 같은 애 상대하는 그 비용을 생각하면은 더 줘야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수진하고 한 2번 정도 대화하면 미쳐버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 멘탈을 부여잡고 계속 이러고 있는지. 그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돼. 진짜 산소호흡기 물려야 돼. 며칠 전에 그 전해수구원. 네. 전해수구원하고 뭐였더라? 그 사람 막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야당 대표인데 사전 협의하지 않고 수사 준칙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수사 대상자하고 모든 것을 사전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방법이죠.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하고 또 틀리네요. 그걸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거 사전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예.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아까 답변하셨고 갑자기 야당 대표는 인권 존중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준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걸 고려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뭐든지 다 사전에 피의자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사법 시스템을 운영해 온 방식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사전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수사 준칙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야당 대표가 됐으면 사전 협의하고 언제 조사하러 나와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망신 주기로 언론에 그냥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도상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한 것은 오히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묻습니다. 아니요, 사실이 다른데 그게 맞다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은 그냥 이런 인권 정도는 뭐 무시해도 된다. 그게 야당 대표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거 수사 준칙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는 거는 보시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게 들리네요, 그냥. 이분이 어떻게 그 삼선 의원이면 지금 10년 넘게 국회의원 생활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은 역학조사 해야 돼. 어떻게 이제 국회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차단해야지 그 경로를. 어쨌든 이수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수진이 이제 뭐 취권이라는 이제 소문 났던 그 법사위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 텔레그램을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청문회 때. 네. 그때 의원님이 뭐라 했냐면 술을 안 마셨으면 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술을 안 마셨어. 그제 보니까 이수진은 그냥 평소 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수진이 정말 비겁한 게 뭐냐면 판사로서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근무평점이 안 좋은데 맞아, 갑자기 맞아. 무슨 자기가 사법농단에 저항하는 희생 뭐 아주 피해자로서 뭐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문정이나 이수진 같이 평점 안 좋고 능력 없는 애들이 그래. 좌파 코인을 타잖아. 그래. 갑자기 국회의원 되고 투사되는 거야. 베스트셀러 1위 찍고. 그러니까 좌파 코인 탈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이 달달한 좌파 코인을 막 박차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좌파였어 봐. 그러면 진짜 뭐 윤석열 빠꾸해 뭐 이렇게 썼으면 아마 이거 100만 부 팔렸다 진짜. 진짜? 이제 전향하십니까? 다시 아 그걸 쓸 걸 그랬다. 형님 이미 늦었어요 형님. 웅신님이 5만 원 주시면서 한동훈 장관 김연룡의 싸스미 가수 최고. 문혜이치님 한동훈 장관 응원 많이 해달라고 2만 5천 원 쏘셨고요. 어쨌든 뭐 한동훈 빨대거리 갖고 굉장히 많이. 한동훈 장관이 우리 분석시킬 것 같아. 아예 우리 그냥 그 책 표지에 한동훈 넣을 걸 그랬다. 사진을 한동훈 써도 안 될까 이거? 그니까.